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 육아수당이 어제 첫 발을 뗐습니다. 올해 충북에서 태어난 아기는 5년간 총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에 사는 안희성, 강희진 부부는 지난 1월 건강한 아들 쌍둥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쌍둥이 육아가 쉽지만은 않지만 아이가 주는 기쁨은 2배. 여기에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출산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제가 휴직을 하면서 수입이 줄어든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더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수당을 받게 되면 그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되고요. 저희한테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더욱더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내 15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출생아 1명당 첫 해 300만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1,000만 원,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6년간 1,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나눠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충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타 시도에서 출생해 도내에 전입한 경우 올해 1회차 수당 지급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만 들고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대리인이 신청하러 오실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해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 수당 지급만으로 당장 출생아 수가 늘지는 않겠지만 충청북도는 다양한 시책 개발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그리고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남성 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사업 같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좀 확산하는데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형 출산 육아수당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는 평일에 비해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제 근로자의 날에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가 평소보다 오히려 더 높았는데요. 무엇보다 비양심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주말 동안 발생한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도로. 이른 아침부터 미화원들이 바삐 움직이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재활용 폐기물이 그대로 담겨 있거나 음식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절반 가까이는 아예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봉투를 뜯어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 투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다 싣고 가야 되는데 이제 소각장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저희 차량이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일이 무단 투기자들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제약은 촉박한 시간. 정해진 시간 내에 수거한 쓰레기를 소각장에 옮기지 못하면 다음 날은 더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만 수거해 가도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된다 하더라도 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분들이 그렇게 내놓지 않는 분들이 거의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무단 투기량이 많아지면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는 그만큼 올라갑니다. 노동 강도는 상당히 셉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제 물리치료나 이제 도수치료 이런 거 이제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로자의 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쓰레기, 불법 투기와의 전쟁도 벌여야 했던 환경미화원들. 성숙된 시민의식이 그들의 노동 여건을 한층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노동절인 어제 청주에서도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합원 2,500여 명은 어제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 69시간 노동제와 주휴수당의 폐지 등 노동계약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이후 충북도청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으며 물리적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관람료를 받지 않는 전국의 사찰 65개소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보은 법주사와 영동 영국사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이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됩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관람료 감면 시행 첫날인 오는 4일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옥천군 청성면 궁촌리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과 관련해 인근 지역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옥천군은 어제까지 지진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없었으며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청산면 접경 마을 등에 대해 피해 확인을 요청하는 안내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3번째 규모로 충북을 비롯해 대전과 충남, 전북 등에서 80여 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충청권의 2차 전지와 화학을 일컫는 일명 충전화입니다. 우리 경제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국가 첨단 전략산업 중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충북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차 전지 글로벌 리더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청주 오창 공장의 명칭을 에너지 플랜트로 바꾸고 마더 팩토리 구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창 에너지 플랜트가 글로벌 생산 기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선 내년 말까지 6천억 원을 들여 시험 생산은 물론 양산 검증까지 가능한 마더라인 신설에도 착수했습니다. 이 마더라인을 통해 가지고 신기술이나 신공정이나 같은 거를 이제 미리 좀 테스트를 해서 이제 글로벌에 있는 저희 생산기지에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는 2026년까지 이곳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 2차 전지 연구와 생산을 위해 모두 4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창 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국 유일의 2차 전지 소부장 특화 단지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28개 기업의 생산과 연구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생산과 수출 규모, 종사자 수 등이 모두 전국 1위입니다. 때문에 충청도는 탄력을 받은 2차 전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완성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가 첨단 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과 경북, 포항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허가 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 혜택, 생산 기반 시설 지원, 공장 용적률 최대 1.4배 증가 등으로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이끄는 마더 팩토리 단지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베드 또 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국가가 2차 전지의 추격차 중심지로 선정하고 있는 특화 단지에 지정되기 위해서 아울러 충청북도는 SK 하이닉스 등 11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을 묶어 반도체 특화단지 후보지로 신청해 첨단 전략산업단지 복수 선정이란 쾌거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10여 년째 계획만 갖고 있는 청주동물원 이전 여부에 대해 청주시가 올해 안에 매듭을 짓겠다며 외부 용역을 추진했는데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라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써가며 출구 전략을 찾을 게 아니라 시가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홍호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는 백지 상태에서 청주동물원 이전을 따져보겠다며 외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름은 청주동물원 이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 동력을 잃은 지 오래지만 이를 백지화하는 행정처리에는 나름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거 이전하면 수천억 들고 그 이전 비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 상계해서 비용을 뽑아낼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당초에 청주청원 통합의 상생 합의안에 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출범 예정인 시정연구원의 용역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시정연안을 파악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데다 도시계획이나 교통 등에 특화될 시정연구원이 해낼 수 있는 용역의 종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주동물원 이전 여부는 또 시간 끌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나 다시 용역비를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 현 청주동물원 측은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됐다며 국비도비 18억 원 등 모두 2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천연기념물 자연방사 훈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행정은 이미 청주동물원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뻔한 답을 얻기 위해 굳이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줄 것 없이 시가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1분기 47억 1천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1분기 청주 지역 수출액은 56억 7천만 달러, 수입은 9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수출과 수입이 각각 10.7%, 12.4% 동반 하락하며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비중은 반도체 31.4%, 정밀 화학 원료 26.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21억 8,4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청주페이의 인센티브가 상향 지급됩니다. 청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30만 원의 지급 한도 내에서 현재 7%인 인센티브를 10%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달 발행 규모도 월 평균보다 2배 많은 512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5번째와 50번째, 500번째 충전 시민 등 5명에게는 50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가 올해도 전기 오토바이 보급 사업을 이어갑니다. 충주시는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 오토바이 7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한 대당 경형 140만 원, 대형은 300만 원까지이며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폐기한 뒤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할 경우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